심각한지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실제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녀들 여러 번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들 물론 그 대학 이런 거 빼고도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죠.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보다 더 힘들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본 적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해봤나요? 이렇게 공부해본 적 없어요. 근데 애들은 한 3세부터 정말 엄청나게 해요. 저희 본사는 6세부터 다닙니다. 6세들이 초등 3학년 한다고 막 보시면 될 정도로 6세들도 상당히 그 애들 보면서 어쩌자고 6살짜리가 저렇게 글을 따박따박 읽고 수학을 한다고 저러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포화가 됐죠. 뭐가 포화가 됐냐면 광고가 포화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요 학원 광고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어디가 잘 가르쳐, 요즘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쳐는 사실 광고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광고예요. 그런데 그 광고가 포화가 됐다 우리 원장들은 그렇게 말해요. 광고가 포화됐다는 얘기는 어떤 말도 안 통한다 이 소리입니다. 왜 안 통하죠? 애들 키워봤잖아요. 보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뭐 대치동 가면 잘한다. 대치동 가면 잘하는 게 아니고요. 대치동은요 잘하는 데만 뽑아요. 걔는 제주도 가도 서울대 가고요. 울릉도 독도에서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데만 모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모의고사 1등급 아니면 받지 않는데요. 최근에 어떤 분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자녀를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몇 개월 전입니다. 작년 가을에 상담을 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정교권으로 이렇게 꽤 이렇게 난리더라고요. 이렇게 경기도 광주의 학생이었는데 용인 가기 전에 광주 그쪽에 이제 전교 뭐 2등까지 찍어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아이를 직접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영어는 1등급이 맞는데 국어와 수학은 3등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날 정말 그 아빠가 제 멱살을 잡을 뻔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전교 2등급까지 가는데 2등급도 아니고 3등급? 이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아니 객관적인 그런 얘기하시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주 기분을 나빠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 고등학교라서 첫 번째 모의고사에 영어 1등급, 국어 수학 3등급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전교 1등급 3등급이에요. 그걸 어머니 너무 모르시죠? 전교 1등급 서울대학인 줄 알더라고요. 중학교 전교 1등급 서울대학이 아니에요. 인서울이에요. 인서. 이건 너무 모르세요. 왜냐면 저는 이제 60년대 중반, 제가 68년생인데 저희 때만 해도요. 전교 1등은 진짜 전교 1등이에요. 당연히 서울대학이죠. 왜죠? 2,000명이잖아요. 2,000명 중에 1등이잖아요. 지금 전교 1등이 몇 명 중에 1등이에요? 250명에서 300명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1등이 서울대를 가요. 인서울도 어려워요, 사실. 인서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떨어지는 걸 실제 많이 봤어요. 저희 지사가 한 40개가 되거든요, 전국에. 그 안에 특히 그 경기도권의 아이들, 경기도에서 전교 몇 등 한다는 아이들이 인서울 못 가는 걸 봤어요, 실제로. 그건 이제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아파트는 많은데 여기 이런 서울 아파트 비싸잖아요, 그죠? 아파트는 남죠. 이제 국민의 수만큼 아파트가 많아요. 미분양도 많고. 근데 서울 아파트는 왜 비싸나요? 요즘 떨어진다고 하지만 거품이 빠져서 간단한 거예요. 가고 싶은 아파트 많은데 거기 가고 싶은 곳에 아파트가 많지 않은 거죠. 쉽게 해서 뭐 서울대한테 고대 가고 싶은데 그 학교에서 뽑는 게 별로 없는 것도 똑같은 거죠. 물론 지금 고등학교로 따지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대학 갑니다. 정말 우리나라 말만 할 줄 알면 대학 갑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 우리가 그런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의미가 없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아이들의 삶이 그렇게 녹잖아요. 최근에 우리 원장 회의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서울대 보내면 애들 취업하나?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대기업이 왜 안 뽑잖아요. 안 뽑아요. 그럼 뭐예요? 서울대 나와서
보통은 이제 대학원 갔고요. 대학원이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취준생 되는 거예요. 고학력 취준생. 부모님이 부자면 뭐 편의점 하나 이렇게 운영하는 거. 부모님이 가난하시면 편의점 알바하는 거. 이런 2차예요. 기가 차죠. 그게 이게 뭐냐면 진짜 실력이 없으면 어디 나가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짜 실력이 없으면. 진짜 실력이 뭐냐? 학원에서 막 만들어준 거. 가짜 실력이에요. 점수 만들어준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손주인 그 대표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메가스터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가스터디? 네, 메가스터디 들어보셨나요? 네. 네, 메가스터디의 대표예요. 메가스터디의 대표신데 이분이 이제 저희 이제 뭐 꽤 많은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학원을 원래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이민갈 준비하다가 좀 마땅히 공백 기간에 이제 동네 학원을 했어요. 그런데 학원을 하는데 너무 우리나라 학원 많잖아요. 사람. 그래서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원 밖에다가 처음으로 전교 꼴찌만 뽑습니다고 써놨어요. 반에서 꼴찌들. 꼴찌들 모여라. 그러니까 엄마들이 꼴찌들이 모여라? 우리 보내되나? 하고 몰래 보냈어요. 몰래 보냈는데 이게 고등학교 기준인데요. 9등급. 8등급만 뽑았어요. 9등급, 8등급. 어머니 8등급, 9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무슨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 답안지 주죠.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볼 때 답안지부터 쓰는 애들이 8등급이에요. 문제지 안 받아요? 어떻게 쓰죠? 1로 다 쓰면 8등급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 9등급 됩니다. 맞추겠다고 덤벼려도 9등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로 아주 착하게 요번에는 3월달이니까 3으로 다 이번 달 4이니까 4번으로 다 찍으면 8등급 나와요. 그럼 9등급은 뭐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 9등급이고 예체능 애들 9등급이에요. 걔네들은 이름만 쓰니까. 다만 그것도 귀찮아. 1번을 다 찍은 것도 싫어. 야, 딱 이름 쓰면 엎어져요. 걔네들. 나머지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 10등급이에요. 그러니까 8등급, 9등급 뽑으면요. 얘네들 어느 정도냐면 교과서 한 번도 안 읽고 시험 보는 애들이에요. 근데 손주인 대표가 얘네들 앉혀놓고 라면 끓여주면서 교과서 한 번 있잖아. 교과서 한 번도 안 읽었던 애들이 교과서 읽고 학교 가면 7등급 돼버려요. 9등급이 7등급 되니까 엄마가 기적이죠. 우리의 성적표에 7이 뜨다니. 그죠? 8등급, 9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찍히거든요. 근데 7이 778, 778 이렇게 나와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올라간 게 놀라운 거죠. 왜냐면 책을 한 번도 안 읽다가 읽어봤잖아요. 범위만큼은. 그 당시만 해도 두드려 팼거든. 아니 그러면. 요새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걔네들을 딱 하면 몇 등급까지 올라가냐면 6등급까지 올라갑니다. 중간 아래. 대박이죠. 근데 이 손주인 대표가 잘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6등급을 딱 찍으면요. 어머니를 불러요. 어머니 천재나셨다고. 얘 9등급 됐는데 보세요. 얘 공부하니까 이렇게 잘하잖아요. 제발 더 좋은 학원 보내세요. 그리고 더 좋은 학원을 패스해버려요. 아시죠? 그 더 좋은 학원을 여기서 보내줬는데 돌대가리 나오는 거야. 미치니까 받긴 받는데 죽겠어. 그럼 이 학원에서 9등급이 6등급이 됐는데 6등급에서 5등급 되려면 몇 년 걸릴까요? 반만 년 걸려요. 쉽지가 이걸 모르세요. 6등급이 5등급 되는 거 반만 년 걸리고요. 5등급이 4등급 되는 건요. 조상묘를 다시 써야 돼요. 이 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전교 1등이 3등급이니까 여러분 잘 모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성적이 치열한지 몰라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 이만큼. 5, 6등급 이만큼. 여기서 여기 올라가면 아주 힘들어요. 마치 여기서 여기가 가깝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떨어지고. 이게 6등급,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손주인 대표가 딴 학원을 패스해요. 맨날 9등급 완전 바글바글하죠, 뭐. 그런데, 뭐, 그때 머리를 바꾸는 거죠.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막 줄 서요, 정말. 학원비 아무리 올려도 오는 거죠. 아니, 뭐, 9등급이 6등급 찍으면, 이건 정말 효자죠, 효자. 근데 6등급이 5등급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손주인 대표가 이제 잘하는 애들 뽑아야겠다. 그래서 시험을 봐요. 어머니 너무 많이 오니까 안 되겠습니다.
학생은 시험을 봐서 통과하는 뽑힌다고 1등급만 뽑아 이제부터. 돈 뭐 싸든 거도 안 뽑아. 얘네들은 가만히 있어서 서울대 가는 거야. 간단하죠? 가만히 있어서 서울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전에는 6등급, 9등급이 6등급 되던 이제 저하고는 1등급 학원 된 거야. 그게 대치동의 신화예요. 대치동에 딱 면접, 상담 가면,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학교 성적표 보지 않아요. 학교 성적표 가짜인데 뭐, 그걸 뭐, 수행평가 대신 보지도 않아요. 그건 등수가 아니야.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아세요? 모의고사로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6월 모평, 9월 모평. 3, 4 봐주긴 하는데, 거의 6이나 9를 봐요. 전년도. 그럼 6, 9는 이게 뭐냐면 6월과 9월 모평은 뭐냐면 재수생과 반수생이 들어오거든요. 6월달엔 재수생 들어오고 9월달엔 반수생 들어오거든요. 반수생이 왜 들어와요? 의대 가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서울대들이. 그러니까 1학기 때 1등급 애들이 3등으로 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언제 하냐면 고3 8월 15일 날 이후에 학교에 선생님 상담을 갔을 때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이제 집안에 이제 이혼하네 3혼하네 난리쳐요. 그 전까지 다 우두인 줄 알아요. 말 빨리 했지, 수업 빨리 외웠지, 알파벳 빨리 했지, 영어 빨리 했지, 뭐 독책 많이 읽었지. 우리는 양심은 있어서 하버드는 안 가. 아인슈타인인 줄 알고 아인슈타인 우유 먹였더니 좀 전에 서울대네, 서울 우유 먹여. 이것도 아니네, 연세 우유 먹여. 건대 우유 먹여. 이젠 저지방 우유 먹이는 거지. 이렇게 애들이 바뀌잖아요. 그건 뭐냐, 바뀌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거야.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 강남에서 20년 이거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게요. 그런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 가만둬도 이 인간은 뭘 하고 있어. 그게 메타인지. 근데 메타인지가 없으면 이렇게 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점점 어려지나요? 초등학교 때 성적표 받아보셨죠? 등수 없죠? 점수 없죠? 뭐만 나오죠? 매우 잘하면 잘하면 보통. 매우 잘함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매우 잘하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 없으세요? 몇 점이에요? 70점이잖아요. 이걸 모르고 앉아 계셔요. 70점 넘으면 매우 잘함이야. 여러분 자녀가 매우 잘함이 사실 심각한 문제야. 물론 100점일 수도 있어, 그게. 100점일 수도 있고, 70점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중에 70, 감사합니다. 그 중에 70점인데, 우리 애는 하버드지. 엄마 머리에. 영재로. 그러니까 얘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엄마를 계속 속여요. 이게 중2 때 박살나요. 왜 박살날까요? 그때는 점수가 나오거든요. 등수는 안 나오죠? 몇 점.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중학교 때 전교 몇 등이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동네, 이제 개포동, 대치동 거기 살거든요. 거기는 전교 2등까지 샤프를 써줘요. 딱 2. 선생님, 딱. 그거만 알아요. 딴 애들은, 왜냐면 전교 3등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 전교 3등이 뭐 전교 등수야. 그게 아닌 거야, 그거는. 전교 등수가 아니야. 전교 1, 2등만 딱 써줘요. 그래서 전교 1등 나왔어요 하는 학원이 거짓말하는 학원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전교 1등이 많을 리가 없어. 학원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난 울었지. 말이 안 되는 거에 속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반박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가는 거야. 정리센터 가는 거야. 손주인 회장이 그러잖아요. 지가 가신 게 아니라고. 구두구 교과서만 입고 엎드려뻗쳐 때리고 교과서 시켰대요. 하도 공부를 안 해서. 문 땅땅 너 이거 다이어트 때가 집어먹을까? 학교에서 때리면 선생님들한테 항의하는데 학원에서 때리면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인간대도 이래요. 얘 좀 더 때려주셔야 되면 이래요. 그러니까 맞기 싫어서 책 읽었거든? 그리고 시험 보니까 한 30%는 맞춰. 그러면 7등급이야. 그리고 뻔한 문제 있어요. 뻔한. 학원에서 갖고 있는 족보들이 있어. 그거만 뒤에다 요기하는 거야. 아는 것도 아니지. 그러면 7등급, 6등급 나와요. 지능에 장애만 없으면. 가짜 공부야, 그거는. 그러다가 1등만 뽑아서 또 하는 거지, 대치동은. 여러분 자녀 대치동 갔다면 축하할 일이에요. 그럼 레벨 테스트 통과한 거거든.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가 들어요. 스카이 캐슬. 30억으로 서울대 보내? 300억을 줘보세요, 보내나.
300억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베팅할게요. 제가 이래봬도요. 여러분 기죽일까요? 제가 100억대 자산가입니다. 제 건물이 1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할만하잖아요. 베팅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께. 제가 20년을 거기서 불렀는데 뻔히 아는데. 그래서 엊그제 그 가을에 왔던 아버님께 그랬잖아요. 공부 잘하네요. 첫 번째 3월 모평 잘하면 3등급 받습니다. 딱 그랬다니까요. 울컥불컥해요. 3등급이 점수냐. 3등급이 얼마나 잘하는 건데. 3등급이 정말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3등급은 언제 정도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명절날 보면 입이 닳도록 떠들면 말했죠. 그게 3등급, 4등급 말이에요. 자기 자신하고. 명절날 보면 어우 시절 또 얘기해. 얘는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태어났어. 뭐 책만 읽고 뭐 공부 너무 잘해. 뭐 천재야. 이번엔 상 받았잖아. 걔네 딱 3등급 애들이. 흔한 공부 잘하는 애들. 흔하게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3등급. 2등급, 1등급은 여러분 주변에 없으니까 못 봐. 없잖아. 본 적도 없어. 1등급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 근데 신림동 가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 이해 가셨죠? 전 이래요. 공부 그 이상이 메타이지. 공부 그 이상의 습관이 바로 인간의 메타이지. 지금 챗GPT 시대죠. 챗GPT를 검색 수준으로 보는 인간이 허다하고요. 챗GPT와 진짜 올바른 질문할 줄 아는 인간이 별도로 있어요. 공부 그 이상의 수준이에요. 하나씩 해요. 메타인지가 뭔지 얘기할게요. 요건 이제 저희 잘하니까 넘어가고요. 메타인지 학습이 있고 뭐 돌봄까지 다 합니다라고. 요즘 뭐 흔한 대통령이 흔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애들 돌보면서 그 아이 인간 만들면서 정말 공부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이고요. 강도가 좀 싸게 합니다만. 메타인지가 뭐냐?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알고 뭐 자기를 조절하고 그런 얘기 떠나고 딱 요거예요. 요렇게 공부하는 인간이 공부 못하는 인간. 이해, 기억, 반복을 통해 공부하는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3등급, 4등급, 보통 5, 6등급. 그러면서 자기는 난 머리 나빠 이러는 아이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잖아.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안 되잖아. 난 머리 나쁜가 봐 하는 애들이. 이해, 기억, 반복을 공부하는 바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닌데. 왜냐면 이건 다 까먹는데. 어차피 까먹는데. 대학 나와도 영어 못하는 이유. 외우니까. 여러분이 국어사전 외우고 한국에 살아요? 그 넷플릭스에서 그 마약 먹는 뽕쟁이 그러더라고요. 철저법 들어도 한국에서 잘 살더라. 언어가 그런 거예요. 이 얘기 방법은 공부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다 그렇게 하죠. 99%가. 근데 메타인지 되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이거부터 생각할게요. 대부분 이해하면 안다고 생각해요. 아주 별개 문제예요. 이해한 것과 아는 건 아주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음식이 맛이 안 올라가는 이유와 똑같아. 정말 똑같은 레시피 똑같이 했는데 밀키트보다 맛이 없어. 그죠? 그게 이해는 했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뭐 생활의 달인가 갖고 어느 집에 레시피를 뽑아왔어 막. 거기다가 무슨 뭐 해산물도 넣고 뭐 밀가루 덮어갖고 뭐가 뿌리고 뭐 꿀을 말라갖고 며칠 숙성한 거를 꺼내갖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고 다 해봐. 안 돼. 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뭘 몰라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 한계예요. 물론 이해, 기억, 반복은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이게 공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공부가 아니라 이건 과정이야. 자, 사람들이 이해하면요 본질적으로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외우려고 하죠. 왜? 이해했는데 왜 외우세요? 이해했잖아요. 근데 왜 외우세요? 뇌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우려고 또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 뇌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도 모르니까 외워. 그래도 모르네? 그러면요 최후의 수단을 쓰죠. 노란 학원에 반드시 쓰는 거. 몇 번 반복해드림. 알 때까지 가르친다. 딱 여러분 입맛에 맞죠? 그래, 알 때까지 가르친대. 요번 여름방학 때 정석 2번 뛴대. 문법 7번 띄워준대. 선행 뭐 한대. 딱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그게 광고에. 근데 저를 포함해서 대충 모든 학원 원장들은 자식들 그렇게 안 키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유명한 영어 선생, 저도 영어 선생이긴 한데 저보다 훨씬 돈 많이 버는 영어 선생이 그래요. 근데 원장님은 자녀 영어 언제 가르쳐야 했다가 나 우리 애들 알아서 하지 뭘 가르치다 우리 선생은 자식도 못 가르치잖아요. 근데 걔는 나보다 어리니까 10몇 살 어리니까 걔는 영문학과 나오지도 않았어요. 걔는 근데 자기 자녀한테 뭐 가르치는 줄 아세요 지금?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제 6학년 됐겠네. 걔한테요.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한자만 가르쳤어요. 그럼 저도 동의해요. 애들요 해석해줘도 몰라. 제가 지금 국제학교에 다니는 애를 과외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태어난 시민권자예요. 발음을 들으면 내가 나보다 더 영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저랑 이렇게 에세이 읽잖아요. 해석은 잘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해석은 또박또박해. 우리말과 영어 이중 언어 사용자니까. 거기서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해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신문 읽으면 뜻을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뭘 해야 된다? 글을 알아야 돼. 근데 걔네들한테 영어를 집어넣어버린 거지. 어렸을 때 걔한테 물리면 걔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영어 가르치면 영어 안 한다. 학을 때거든요. 전혀 모르는 말 들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미치겠거든요. 생활에 쓰지도 않고. 그 영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걔네들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어머니들이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보고 좀 젊으시면 다시 낳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걔는 안 됩니다. 걔한테 물린 애한테 걔한테 물려갖고 걔만 보면 소살치네 할 때 막 그 강영욱 그 대통령이 와서 걔는 나쁘지 않단다. 걔는 널 사랑한단다. 끌어안자 뭘 눈 맞추자. 내가 널 사랑해. 안 되는 거야. 그거. 근데 얘 영어는 질렸어. 막 질렸어 어렸을 때. 우리나라 말도 모르는데 막 영어 단어 막 칸 넘기면서 그것도 막 칸 싹싹 하면서 왜 앞을 막 넘어가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걔가 ADHD로 넘어가죠. ADHD가 뭔지 아십니까? 과잉 행동 증후군이죠. 정확히 말해서 ADHD가 뭔지 아세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병이에요. 주의력 결핍이라고 나타나는데 정확히 말하면 걔가 지루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요. 다음 볼게요. 보세요. 이해한 내용은 망각해요. 이해했다는 느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별 3개 치고는 알겠는데 내용을 잊어버렸죠. 이거 시험 나온다고 별 3개 쳤어. 근데 뭐더라? 이게 한계. 이렇게 정신 차리면 심장이 멈추나요? 정신 차리면 위장이 멈추나요? 우리 인간의 몸에 정신 차려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뇌도 몸이에요. 뇌의 주요 기능은 정보 처리 후에 망각하는 거예요. 그걸 순환이라고 해요. 그게 망각이에요. 그러니까 망각은 건강한 과정이고 정상적인 과정인데 당연히 망각하죠. 모든 기억은 망각해요. 모든 기억. 망각되지 않는 기억을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신혼여행지에서 남편한테 맞은 건 평생 남잖아요. 그 상처 지금 기억이 아니에요. 정신병 되는 거고. 그리고 반복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만 기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장이 소화되는 것처럼 기억을 막을 수가 없어. 단 자전거 같이 몸으로 배운 거, 수영으로 몸으로 배운 거 이런 거 기억나지. 그건 감각 기억이니까. 그러나 이걸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해요. 이런 작업 기억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끝없는 정보가 오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려야 돼. 지금 만약에 내 위장 소화 안 하면 밥 못 먹잖아요. 똑같아요. 뇌도 계속적인 정보가 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필요 없잖아요. 그게 뇌한테는. 나한테는 필요한데 뇌는 필요 없어요. 나와 뇌가 달라. 그래서 시중에 가보세요. 이런 책 있어요. 당신의 뇌를 믿지 말라. 완전 속이는 거야. 애들 속는 거지. 100점, 100점, 100점. 어느 날 갑자기 40점. 중2 때부터. 그리고 3학년 때부터 이제 엎드려 자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 이제 그래도 너가 4학년 때 영재하고 다녔고, 너 닥터필로스 다녔고, 너 천재인데, 정신 차리면 될 거야. 엄마들은, 정신 차리면 돼. 지금 얘가 사춘기가 좀 심하게 왔어. 지금 좀 슬럼프인데, 정신 차리면 돼. 안 돼요. 이미 걔 정신 차린 애예요. 이걸 몰라. 엄마들 착각이지. 제일 가슴 아픈 건 고3 8월 달부터 엄마들이 벌거든. 이제 현실과 타협해야 돼.
선생님이 6개의 카드를 보여줘요. 어머니 영역에 쓰셔. 이 정도 어떨까요? 보면 딱 보고 선생님 이거 다 대학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맞아요? 대학 이름이 왜 이래요? 우리나라에 고구려 백제 신라 대학이 다 있어. 이번에 그 고구려 대학이라는 거 전라도 어디에 있는지 걸렸어요. 걸렸는데 왜? 진짜 전라도에 고구려 대학이 있죠? 평양에 있어야지. 어쨌든 고구려 대학이 전라도에 있어요. 근데 이게 교육부 지금한테 그 감사단에서 아마 폐교될 것 같은데 어떤 학교냐면요. 서울에서 애들을 버스로 데리고 와요. 토요일만. 월요일부터 그렇게까지 학교 안 하대. 토요일 와서 사진 찍어. 공부하는 거. 그리고 옷 갈아입어. 또 찍어. 하나 둘 다 찍어. 이렇게 웃는다니까? 많은 대학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공무원 이상해. 얘가 옷을 안 갖고 와서 똑같은 옷을 계속 입었어. 이상하다 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대학이에요. 마당에는 풀이 잔뜩 자라있고 하얀색 문 다 잠겨있고 교수들도 없고 토요일만 되면 관광버스가 와 300명 사진 찍고 가고 합의장사는 데 있어요. 웃기죠? 그런 데는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뭐 직업은 빼고 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인서울 스카이 직업 지역 거점 국립대학 직업고요. 지역 거점 우리가 무슨 뭐 충남대 충북대 뭐 이렇게 그런 대학 빼고 지방에 있는 대학은 고구려 대학입니다. 왜냐면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학교가 그래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 대학 가느니 대학 군대 가는 거죠. 군대.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다 공부 못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인 거죠. 공부를 다 못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구석기 때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런 돌을 꽝 떨어져. 그러면 뾰족한 게 하나 있어. 그거 가지고 동물 이렇게 털 벗기고 가죽 벗기고 살았어요. 구석기 때.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떤 인간은 그냥 바닷가에 가서 큰 돌을 꽝 껴갖고 제일 딱딱하고 이제 나타난 거 주워서 이제 싸우는 건데 어떤 인간은 한쪽 곳에서 돌을 갈고 앉았어. 그죠? 뭐 해? 돌 갈아가. 미쳤어? 돌을 왜 갈아가? 내가 필요한 만큼 손잡이만 이렇게 납작하게 갈면 저번에 그 사슴 잡는데 그거 좀 짧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좀 긴 줄 알았는데 아무리 깨도 안 나와서 내가 한번 갈아보는 거야. 별짓도 안 하는데 얘가 왕이 돼요. 얘가 메타인지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메타인지야.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어. 망했지. 그 중에도 의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임금님도 없고 일본에 두드려 맞아도 의사 판사 다 나와. 걔는 메타인지가 되는 애들이야. 1000명 중에 1명이라고 해요. 0.1%. 그래서 0.1%의 비밀이라고 나와요. 책이. 1000명 중에 1명은 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60년대 중반부터 그 연구했어요. 메타카그니션이라고 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을 다 조사했는데 다 머리가 좋지도 않아. 민족으로 따지면 어느 민족이 공부를 제일 잘하나요? 혹시 아세요? 민족. 머리는 한국이 제일 좋아요. 공부는 우리가 지금 우간다보다 좀 떨어졌어요. 진짜입니다. 동부대학, 제가 워싱턴 유니버시티 출신인데 동부권에서 한국 애들이 베트남 애들보다 밀리고요. 그 수준은 우간다 수준으로 가요. 예, 진짜 우리 공부 진짜 못하는 나라 됐고요. 진짜 잘하는 애들이 베트남 애들 정말 잘하죠. 베트남 애들 공부 잘하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 공부 잘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도 공부 잘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보다 IQ가 16이 낮아. IQ가 16이 낮으면요. 가령 부부가 IQ 16이 낮아. A가 신랑이고 A가 신부야. 신랑이 IQ가 16이 높고 신부가 IQ가 신랑이 16이 낮아. 그럼 누가 빨리 죽을까요? 높은 분이 빨리 죽어. 답답해주고.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왜 화나는지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네 이거지. 그냥 누가 그래서 뭐 내가 내가 그랬대잖아. 아니 이 사람아 전에도 이런 일 있었고 딱 술을 자고 있고 아이 몰라 이거 치맥이나 먹을까. 아니 우리 이러면 안 돼 하면 막 술을 해. 에이 나 몰라.
2분 빨리 죽어. 이게 16 이상의 차이. 근데 이스라엘은 왜 우리보다 노벨상을 휩쓸어요? 그들은 이해적 방법을 공부하지 않아요. 메타인지를 공부하죠. 그게 인출, 정교와 단추예요. 처음 들으시죠? Retrieval, Revelation, Meaning. 정말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아니 그것들 봤더니 뭔가 있어. 그게 이 세상에 없던 현상이야. 보통 사람은 모르겠지. 그런 게 있는지 몰랐지. 주니고 주셨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어. 성격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개뻑하고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마약도 했고 어떤 사람은 막 뭐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걔는 왜 공부 잘하냐고. 이상하잖아. 지능이 아니니까요. 이게 정말 모르죠. 서울대생 지능이 안 높아요. 평균 이상은 되지만 지능이 높은 애들은 카이스트지. 카이스트나 저기 포스텔은 가지. 근데 서울대는 못 가. 지능이 그렇게 높아서는. 이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쫙 했는데 하나가 나왔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름이 없어. 불러본 적이 없어. 우리가 그거 뭐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플라벨이라는 학자가 그걸 그냥 자기가 만든 거야. 메타, 초, 리카그니션, 인지, 초인지 합쳐서 메타 카그니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EBS가 그 메타인지라고 했어요. 메타인지. 상위인지, 메타인지 이렇게 해석했어. 원래 메타 카그니션이에요. 우리끼리는 논문으로 카그니션이래요. 근데 메타 카그니션이야. 메타 인지지. 메타 인지가 된 거야. 뭐냐면 다 모르죠. 그죠? 당연히 고마움이 이정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여기는 이제 메타 인지가 없을 거예요. 1000명이 뭐야. 한 명 뭐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지 물론. 근데 확률이 희박하죠. 근데 우린 다 이렇게 설명 잘 들으면 맞아. 쉽네. 맞아. 이러고 있어. 근데 메타 인지 된 사람은 다 맞아도 혼자 모르는 게 나와. 자기가 안다는 걸 인정 안 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오늘 학원 쉬웠니? 학교 쉬웠니? 쉬었어 엄마. 어때? 뭐 수행평가 100점? 100점일걸? 실수 한두 개 틀릴까? 이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야. 지가 뭘 모르는지 전혀 몰라. 그냥 맞췄으면 된 거야. 근데 메타인지 된 애들은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고르는 거야. 메타인지 된 애들은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알아요. 1번은 왜 아니고 2번은 왜 아니고 3번은 왜 아니고 4번은 왜 아니고 5번이 왜 답인지 알아요. 근데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은 5번이 답인 것만 알아요. 싸우면 안 돼. 5번이 답인 걸 알아. 그럼 맞췄지. 그럼 맞춘 게 아니지. 메타인지 된 애들은 1번이 왜 아니고 2번이 왜 아니고 3번이 왜 아니고 4번이 왜 아니고 확신을 갖고 있어. 이 차이죠. 근데 우리 애들은 찍어서 5번 맞춰도 아는 거지. 20%의 확률을 맞춰도 아는 거야 나는. 맞췄으니까 됐어. 이게 메타인지 차이예요. 정교가. 생각을 꺼내.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의 시작은 늦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타디 클럽에서 제일 먼저 시키는 거 국어를 하시든 영어를 하시든 수학을 하시든 필수 과목을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강압적으로 저희가 시키는 게 있어요. 학습 노트라고 있어요. 인출 훈련. 정말 위대한 훈련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모르는 걸 깨달으면 스스로 정교하기 시작해요. 이것과 똑같아요. 아기가 엄마 말을 한 1년 이상 들으면 뭔가 머릿속에 이제 언어가 있어요. 근데 나오진 않습니다. 네 마디 툭툭툭 던지다가 엄마가 소통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몇 마디 나와요. 이건 말이 완성되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인출된 거예요. 그날부터 아이는 계속 실수하면서 정교화로 들어가서 말이 돋구쳐와요. 그리고 이제 한 3세대잖아요. 말로 엄마 이겨먹어요. 요게 메타인지. 인간은 메타인지의 존재. 단어 앉아서 외우고 있지 않아. 문법 배우고 있지 않아. 엄마랑 소통하는데 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어떤 아침마하고 드라마 보면서 얘기하는 존재가 됐어요. 6세만 돼도. 할머니하고 앉아서 아침 드라마 보면서 저녁이 죽어야 돼 할머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반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지식이지. 걔가 뭘 공부해? 뭘 학원을 다녀? 진짜 자기 지식이지. 그걸 대치동이 학원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해. 문제집 풀어라, 뭐, 영어 뭐 몇 번 해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는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 누구는 그 문제집 안 풀어? 다 풀어. 그래서 설명들을 다 이해해. 좋은 선생님이 막 가르쳐주면, 괜히, 근데, 속이 시원하네. 근데 또 틀려. 숫자만 바꿔도 틀려. 심지어는 이거 안 배웠는데 이래. 막 속 터져.
야, 내가 지난주에 가르쳤잖아. 그랬어요. 이래요. 이게 망각을 하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망각하는 거예요. 대치동을 이거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저희 어떻게 수학하냐면요. 이제 수학학원은 3시간 하잖아요, 수업을. 보통 이제 3시간, 2시간, 짧은 2시간 잘 안 하죠. 3시간 하죠, 수학하면. 3시간 하면 2시간은 시험만 봐요, 시험만. 이만큼. 공부 안 해. 맨날 시험 봐. 2시간 동안 시험 본 것 중에 한 5개 틀려, 애들. 그거 1시간 동안 수업해. 근데 그거 또 봐도 또 틀려. 왜냐면 그거는 맞출 필요가 없는 문제야. 학원 운영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문제 넣는 거지. 1등급들이 틀려야 되니까. 선생님도 그거 틀려. 근데 먼저 답을 받기 때문에 아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 영업 비밀입니다. 실제로 이게 국어 선생님한테 수능 국어 보게 하세요. 100점 못 맞아요. 답을 봤으니까 아 이건 해야지. 100점 안 나와요. 미국 사람한테 영어 시험 봤어요. EBS에서 60점 나왔어요. 미국 사람이 영어 60점 받아요.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 수능이. 근데 뭐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다고 뭐 어느 학원 다니고 그 학원에 잘하고 뭐 여기서 내가 뭐 가르쳤고 뭐 가르쳤고 아무 별로 정말 그냥 심리적 만족. 그냥 뭐라도 했으니까 뭐 되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가지 않겠어. 라는 착각 속에 계속 사는 거예요. 나 이거 하니까 얘는 이 정도 되니까. 근데 얘가 고3 되면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피부과를 갔는데 마취가 안 되나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아주 와서 아파요. 환자분 제가 아프면 못 도와드리니까 막 욕할 뻔했어. 막 돈 내도 주고 왜 이렇게 아프죠? 살이니까 아프죠. 살이니까 아프죠. 아까 크림 발랐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크림 발라서 아플 수 있어요. 이런 거 못 도와줘. 참으래. 그래서 수면 마취했어요. 오죽하면 수면 마취다 그랬어요. 위내식이 죽어요? 농담도 안 가. 난 진짜 땀 흘려서 얘기하는데. 그 10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 막 내가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야? 내가 공을 받아야 돼. 막. 근데 만족스럽게 안 나왔어요, 우리. 검사서 찍었는데 좀 해야 되나? 되게 많았어요, 저. 관리하는 분입니다. 이 얼굴이 관리하는 얼굴이 미치겠지. 돈 아까 미치겠는 거고. 300 들어서. 아시죠? 6개월 300. 아실 것 같은데 너무 이쁘셔서. 나 6개월 300. 너 어디서 쓴 거야? 고문만 당하고 내가 안 죽으냐? 왜 나 고문해? 그래서 간호사한테 좀 덕지덕지 말라 하셔야 돼. 덕지덕지 말한다고 피부가 다 흡수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마취가 이게 경험에 따라 이렇게 뭐 피부가 좀. 그런 거 모르니까 안 아프게 있어야 돼.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아픈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거 못 도와드려요. 농담 삼아 피부과 의사들이 그 병원에서 의대에서 이게 이거만 배웠습니까? 공부하는 것만 배웠을까 막 그랬어요. 잘못한 거 말하라면 말할 뻔했어요. 인출 종교 맞추라고 합니다. 어떤 학원 가도 이건 해내는 학원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학원 어때요? 선생님 강의가 없어요. 애들이 막 강의하게 하지. 그리고 그 중에 틀린 거 탁탁 집어내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를 풀게 해. 시험으로. 애들 시험은 진지하잖아. 경제니까 점수. 엄마한테 문자로 몇 개 틀렸을 때 나가니까. 미친듯이 공부하는 거야. 그게 공부야. 지가 공부하는 건지 몰라. 시험 보는 줄 알아. 그게 진짜 공부지. 막 진지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틀린 거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존경스럽지. 저 인간 어떻게 수학을 저렇게 잘해? 먼저 봤으니까 뿌리를. 다 영어 번역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미국이나 핀란드 거 번역해서 쓰잖아요. 옛날 선배들은 좋은 게 일본 수학 막 베꼈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수능 책에는 영어 써야 되거든요. 영어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후워크해요 항상. 그럼 막 해주면 이제 이거 보고 그리고 또 수학 선생님들은 영어로 된 그 답안지도요 숫자가 한 90%이기 때문에 이거 풀이가 영 아니더라고. 영어 잘못해도 이렇게 푸는 거 오래게 아니더라고. 예. 이게 지들도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애들보다 먼저 공부해서 같이. 애들은 원래 천재인 줄 알아. 같이 수능 가면 네가 이긴다. 사실은. 그래요. 애들 얼마나 공부 잘할까 잘하는지. 인출 종교 갖고 통과하는 애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메타지 공부법 가르쳐드릴게요. 간섭을 통해 공부하는 아이는 100점 받아도 자존감 떨어져요. 집게 아닌 걸 알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간섭을 통해 컸잖아요. 자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존감 착 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점수는요, 스스로 힘으로 얻은 점수가 아니어서 활용이 안 돼. 엄마는 100점 만들었는데 얘가 100점을 써먹을 줄 몰라. 그냥 100점으로 끝나.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가 어려워져, 얘.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스펙이. 근데 내 실력은 아니야, 솔직히. 그런데 메타인지 공부한 애들은요, 스스로 얻었죠, 점수. 70점이든 80점이든. 자존감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건 진짜 잘 거거든요. 또한 더 중요한 거죠, 공부에서. 활용 가능해. 아는 걸 써먹을 줄 알아요.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하는 것보다 얘들이 잘해요. 저희들도 선행을 왜 하시는지 아세요? 학원에서? 제가 원장이가 솔직히 말해드릴게요. 선행을 해야 엄마들이 항의 안 해요. 5학년 아이 그때 5학년 가르치잖아요. 5학년 수행평가 볼 때마다 이거 먹어. 그렇잖아요. 아 선생님 이게 선생님 왜 성적이 안 오르죠?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서 학원도 미치겠어. 그런데 전략을 바꿨지. 여기 이제 손주희 씨 아이들인데 중학 6학년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쳐버리는 거야. 그 엄마한테 5, 6학년 시험 못해 시험 떨어지죠.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중학교과가 하잖아요. 그때 시험 나오지. 또 이거 있어요. 선행하는 이유가 선행을 해야 애들이 학원을 못 움직입니다. 선행학원은요 진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울며 겨자 먹기를 그하고 교육단해. 다른 학원 선행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진도가 쉽지 않아요. 레벨도 되게 많고. 목동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정상어 학원이 흔들리는 거 아세요? 정상어 학원, 영학원이 흔들려요. 거기도 별별 아이들 다 써요 지금. 뭐 외국인 뭐 몇 명 앉지 않았다? 쳐다보잖아요. 엄마들이 똑똑해. 얘가 영어 안 되네요. 딱 나와 그냥. 맞아. 어떻게 영어가 하고 학원에서 돼? 어떻게 영어에서 파인스하고 이렇게 나열하고 몇 개 듣는다고 얘가 스피치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했지. 똑똑하게 이제 학원을 골라요. 그러니까 정말 학원들이 본질을 먹더라는 거죠. 진짜 애들 공부 어떻게 해야 잘하지? 암만 가르쳐도 안 되네? 이름 같잖아. 메타인지를 얘가 안 쓰네. 메타인지 하겠다는 게 레벨을 딱 봐서 실력 있는 애들한테 지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을 딱 만들어서 지금은 모든 학원이 교실이 있나요? 교실 있는 학원은 이 동네에 있나요? 우리 동네 교실 없죠. 어떻게 하죠? 이거 칸이 너무 커. 이거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칸이 아니에요? 애하고 선생님하고 들어가서 선생님 여기 1분 앉았고 저기 선생님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님 모르는 거 있어? 프로님 모르는 거 이러다가 2시간 됐어. 자 다음 타임. 이거 바뀌어요. 애들 공부하다가요. 지가 한 문제는 지가 풀어 진짜 공부한 거지. 선생님 옆에 친절하게 막 설명하면 그때뿐이라고. 이거 활용 가능성.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대기업이 이거 뽑잖아요. 우리 애가 연대 신소재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 대기업에 그 4학년 때 입사했어요. 이제 졸업반 됐지만 지금까지 뭐 하는지 아세요? 입사해갖고 이제 월급을 받는데도 삼성에서 엄청 공부하네요. 공부가. 미치게 공부시켜요. 몸살을 하고 몸살. 대기업이 완전히 애를 그거 아세요? 순금 명함 주는 거 아세요? 나 있는데 우리 아들은 순금 명함을 사장이 꽃다발 우리한테 보냈대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귀한 자녀, 귀한 인재를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노예로 부려먹어요. 연봉 8천 주면서. 초봉 그래도 센 거죠 그 정도면. 근데 이게 활용 능력을 봐요. 얘가 왜 서울대 연대들 뽑는지 아세요?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걔네들은 여기 와서 공부해내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못해낸 애는 3대가 나가야 돼. 해내야 돼. 반도체 계속 발전하고 이 반도체 연구소 들어갔거든요. 반도체 계속 발전해. 근데 해내기 못하면 끝나는 거지 뭐. 삼성이 먼지가 있다고 서울대 가면 어렵죠? 그 졸업장에다 어렵주는 게 아니라 얘를 활용할 수 있네 지식을. 그럼 우리 거 좀 배울 수 있겠네. 뭐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요. 뺑뺑이 걸려요. 배우라고. 엄청 배우라고. 대학 그렇게 하면 애들 못 다닙니다. 교수학기 강의하면요. 교수평가 빵점 맞아요. 학생들 이갈아요. 악마라고. 독사라고. 삼성은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대만이 좀 앞질렀잖아요. 나라에서 삼성 사장 막 감옥에 보내는 시간에 대만이 치고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예, 핸드폰 씹어먹을 수 없잖아요. 지금 AI 시대인데 반도체 뜰 거거든요. 미국이 삼성 먹으려고 그래요. 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 아빠는 미국 회사 지원되겠어. 왜? 뭐 바이든이 삼성 먹는다고 작당했대. 이렇게 됐어요. 우리 못 잡아요, 그거. 기가 찬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메타인지로 쓰는 애가 편의점을 차려도 메타인지로 지가 차린다고. 모든 편의점 안 되는데 얘 편의점이 잘 되게 돼 있어. 왜? 걔는 지식 활용할 수 있어. 뭐 본사가 어떻게 하고, 뭐 광고 어떻게 하고, 뭐 이게 아니야.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실제는. 이게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토스트를 구워도 메타인지 능력을 굽는 거고. 이게 완전 달라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인출. 이렇게 공부는 꺼낼 때 시작되죠. 학습 노트는 아이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꺼내보는 훈련.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노트를 보실 적 있습니까? 노트 필기가 성적의 성장판이고 학습 노트의 수준이 학생의 수준인데 이렇게 씁니다. 여기도 미화점도 있어요. 벌써 다 쓰는 데 나왔어요. 착한 거지 걔는. 일수한 거지. 얘가 중학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참고서보다 좋아요. 내가 썼고 내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내 머리에 남죠. 이건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내 머리에서 스스로 쓴 거죠. 이런 요양적 능력 있는 사람이 활용 가능하죠. 이 지식을 활용하죠. 문제를 어떻게 꽈도 얘는 알지. 근데 문제 꼬우면 안 배운데 이러죠. 대부분. 이게 인출이야. 한글. 뭐 귀여운 애들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 그러면 강아지한테 씹히는 거야 지금. 인간의 뇌는요 공부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뇌는 공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야. 쉽게. 그런데 이게 10세, 정확히 말하면 만 7세에 미엘린이 완성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전의 애들을 공부하는 시죠. 미엘린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쉽게 얘기해서 미엘린이 뭐냐면 단백질, 두뇌에 있는 단백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기줄이 구리로 돼 있지만 구리만 덜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안 와버려요. 그렇죠? 몇 가지 안 와요. 불나고 말지. 그게 7세가 돼야 피복이 쌓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피복이 쌓여야 전기가 오는 겁니다. 피복 없으면 전기 안 와요. 피복을 향해 오는 거예요. 옆으로 안 퍼지고. 그게 7세인데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얘는 엄마의 애착, 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나이가 딱 들면요. 걔한테 물린 기억이 오래가기 때문에 글만 봐도 싫어요. 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상에 빠지거나 그림에 빠지거나 이렇게 빠져요. 글을 보는 거 싫어. 지겨주고. 그럼 얘는 공부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전두엽 쓰는 거 싫어요. 걔 물렸잖아요. 미엘린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근육이 없는 애한테 역기 훈련시킨 거야. 이 역기는 날 죽이는 거지. 엄마한테 사랑받으니까 나 열심히 했어. 눈물 참고 했어.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가 나의 모든 세상이야. 그렇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다 해서 또 칭찬도 엄청 받았어. 보상도 엄청 받았어. 근데 속으로 썩는 거야. 이게 사춘기때 빵 터져버려. 다시 안 해. 근데 그 중에 천재도 있어요. 키가 참 멋지. 놔뒀으면 안슈타인을 바보 하는 거야. 심지어 정신병까지 갑니다. 놀라운 거예요. 메타인지가.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글을 쉽게 배워서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그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는 영어 가르친다고 저희 학원에 오니까 걔가 해석은 쫙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더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자, 네가 읽은 거 한마디로 말해봐. 뭐야? 몰라.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또 아티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걸 했으니까 찰스 다윈과 그 아담 스미스의 그 이론을 연계해서 찰스 다윈의 이게 선택 진화가 경쟁을 통해서 이긴 거고 아담 스미스도 시장 경제에서 승리한 이론이 남아서 건강한 경제론이 남았다.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럼 찰스 다윈과 이것이 이건 얘는 생물이고 얘는 시장인데 같은 원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경쟁에서 이겨낸 능력이 남은 거다. 이걸 요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뭔 소리인지 몰라. 해석을 해. 짤짤 읽어요. 발음도 너무 하니까 제가 솔직히 약간 제가 긴장했어요. 그럼 나보다 잘하면 돈을 못 받는데. 정말 발음이 완벽해요. 펜실베니아 출신이거든요. 너무 잘하는 거야. 사투리 조금 있어요. 나도 알거든요. 미국 사투리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마디로 뭐지? 네? 네가 이걸 한마디 하면 줄여. 아니면 한 세 줄 하면 줄여.
저 사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해석은 돼. 이렇게 what's what가 해요. 단어와 문장이 딱딱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옮길 수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가운데서도 consideration 이렇게 했어요. consideration. 야, consideration이 뭐야? 고려하다 얘가. 고려하다가 뭐야? 신라 백제 고려하다가 뭐예요? 너 지금 고려하다가 외웠는데 고려하다가 뭔지 모르네? 신라 다음에 고려? 네. 근데 뭐 고려를 해? 글쎄요. 왜일까? 미치는 거지. 근데 걔가 영어 공부를 레벨 테스트 통과했거든. 리스닝이 되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3 때 수능 그 모의고사 만점 받던 애가요. 고등학교 때 꼭 2등급 상관으로 떨어집니다. 영어가. 노출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때는 뭐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되게 많고 국어도 많고 막 사탕 과탕 막 몰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1년에 시험 몇 번 보는지 아세요? 아니 한 달에 몇 번 보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2번, 어쩔 때 3번 보죠. 모의고사 매번 보고 수행평가 매번 보고 그것도 수행평가도 2번 보는 학교 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걸리면 강남학교는 한 달에 4번 보는 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는 한 달에 2번에서 3번 봐요. 그럼 한 달에 2번, 3번 보는데 언제 공부할 거예요? 언제 영어 볼 거예요? 메타인지가 안 됐으면 진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행 다 했어 얘네들. 근데 안 되네. 닦아니까 다 했잖아. 실제 선행은 이래요. 5학년짜리한테 중학교 심화를 가르칠 수 있어요? 진이 못 따라가요. 그럼 뭘 가르칠까요? 중학교 개념까지 돼요. 현실적으로. 그럼 진도 나가죠. 근데 그 개념 가지고 심화 풀 수 있어요? 못 풀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5학년 선행할 수 있어. 최상위 풀 수 있어요? 같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최상위 수학 푸는 애들은 그건 서울대 가는 거야. 가만 놔둬도. 그 선행 안 해도 되느냐 걔는. 가르쳐준 애가 아니라고 그거는. 어떤 그래. 우리 애가 왜 이렇게 피아노를 못 가르쳐 애가 다여서 우리 애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교수님한테 음악은 어떻게 우리 딸이 잘 숭신데 우리 딸이 좀 그 음대 다니거든요. 그 딸 대학 이름이 뭐더라? 숙명여대 다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 음악을 안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어떤 책을 봤더니 그랬더라고요. 당신이 자녀가 정말 음악을 한다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수를 만나거나 어떤 선생님을 만날 필요 없다. 걔가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면 걔도 섬에 갖다 놔도 5살이면 피아노에 앉아있게 돼 있다. 섬에 가다 놔도 5살이면 피아노에 앉아있게 돼 있대요. 내 딸이 중3 때 갑자기 음악 한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우겨갖고 자식 못 이기자를 보고 고등학교 그쪽으로 가고 숙명여대 음대에서 다녔어요. 이게 예체능이에요. 그건 난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난 걸 뭐. 네.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서 되는 일이죠. 바이올린하고 체리는 돼요. 음악이는 안 돼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애들 거짓도수에 빠진다. 그래서 제발 학습지에 제가 뛰라고. 우리 대통령 학습지 하면 막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책 읽히지. 무슨 아이스크림 홈런. 베드로가 가슴 아파 진짜. 애는 학대지 학대. 해야 돼. 애들끼리 편집 보면서 야 너 다 했냐? 나 아이스크림 밀렸어. 학대. 애들 따기 때리는 게 학대가 아니라니까.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게 학대야. 여러분이 애들만큼 공부해보세요. 괜히 남편 잡을걸? 못하는 짓이죠. 근데 다 하니까 보내서 난 보냈다는 만족감을 사는 거야. 남들한테 하겠지. 남들하니까 하겠지. 남들도 못하고 있다는 걸 몰라. 사실은. 남들 다 불행한데 자기만 불행한 줄 알아. 남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아니야, 저 사람은 너보다 더 불행하고 살아. 근데 불행을 느끼기 힘들 정도 지금 바쁘게 사는 거야. 왜 나만 불행한 것 같아? 다 들여다봐. 다 못 살았어. 애들 그 소리 한다는 거죠. 제가 메타인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슬로우 리딩. 이거는 뭐 여기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한자 얘기했죠? 영어 해석하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꼭 해줘야 되고요. 독서. 읽는 게 다독이 아니라요. 읽기, 요약하기, 문제내기가 돼야 돼요. 얘가 책을 한번 읽으면 당연히 읽어야 돼요. 슬로우 리딩으로. 슬로우 리딩으로 읽고 요게 돼야 돼요. 한 장으로. 요약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책으로 자기가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이 책으로 내가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끝. 대부분 여기에서 멈추죠. 읽지도 못해요. 읽어내지도 못해요. 뭔 뜻인지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이라면 삼국지 읽었어야 돼요. 그 정도의 메커니즘 됐어야 돼요. 만화 삼국지도 못 읽어요. 마법 천자문에서 끝나요. 요즘은 많이 안 팔리지만 옛날에 진짜 저 한참 이거 할 때 와 그놈의 응? Y 시리즈 연구에서 다 죽었어. 시간이 다 거짓도 없어. 끝. 그래서 제가 들으죠. 다시 나세요. 학원 관계에 속으신 거야. 내가 원장이라니까요. 내가 우리 자리 그렇게 안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원 안 해요. 이런 방식을 바꿨지. 이게 진짜 공부 잘하는 방법이니까. 왜냐면 엄마들은 진짜 공부 잘하는 방법을 원해, 이제. 점수 안 나면 이제 안 보내버려. 점수 나오게 시스템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수업의 시스템을 했어요. 수업의 시스템. 좋은 선생, 유명한 선생, 인기 선생, 최소한 그래도 스카이, 간판 이걸로 된 애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엄마는 똑똑해. 왜냐면 지 자식이 안 되면 빼. 지 자식이 안 되면. 전에는 우리 애가 못하나 보다 하고 참어. 이제 왜 참어? 우리 애들 마음대로 참지. 내가 뭐하다 그 학원에 충성을 해. 그냥 방학만 되면 맞고요. 방학만 되면. 하다 보니까 이게 메탄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정의를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뭐 50명 이상 모은다. 그거 소수가 크게 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아이들 학원비만 내주러 간 겁니다. 어떻게 한 교실에 10명을 모아놓고 수업을 해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건 진짜 큰일 나는 소리예요. 10명 애들 웅성웅성 앉아서 수업을 한다고요? 이거는 진짜 애들 정말 손목 밑에서 돈 뺏는 거예요. 수업이 될 리가 없어, 그게. 여러분이 10명 앉혀놓고 수업을 해봐, 한번. 여러분 정신 나갑니다. 3명도 바빠요, 3명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 여기 그렇게 하자. 한 명 한 명 한다. 스스로는 능력만큼 보고 거기서 더 푸시해주고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고 얘가 참성을 길러서 얘는 분명히 크니까 지금 짐이 크고 있으니까 분명히 크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혼자 하는 힘을 길러주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수학은 여기 워낙 센 교재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Please sit for the piano 라는 문장이 이게 뭐냐면 그는 그의 아들 피아노 친구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이럽니다. 애들한테 주어가 뭐니? 주어가 뭐니? 주어가 그렇죠. 들어보셨던 말은 미국 영어 배우랬더니 한국말이 더 어려워. 주어가 뭐니? 주어가 뭐니? 거기 명사, 대명사, 형용사 이것들아 거기에 부사구가 붙을 수도 있고 전치사구가 붙을 수도 있어. 너네 그것도 못 배우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뭔지 저 쌍국인인데 내가 그거 알아야 돼. 잘 들어. 주어 명사다. 자, 봐. 명사 뭐야? 해보니까 피아노요. 피아노는 뒤에 있잖아. 뒤에. 말을 해주지. 주어가 앞에 있다고. 우리나라 말에 주어가 뒤에 있거든. 이 영어는 피아노 주어가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명사 어디냐? 명사 앞에 써져? 더 앞에. 명사 없는데요? 대명사 있잖아. 인칭 대명사. 영어보다 더 어려워. 인칭 대명사 얘 명사 아니냐? 인칭 대명사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미치겠어. EBS 있잖아. 연봉 엄청 받잖아. 쇼맨십 좋아서. 인칭 대명사 뭐예요? 그거 하려고 영어 학원 갔어? 미치는 거지. 미국 사람하고 인칭 대명사 알로? 이러니까 this is 인칭 대명사 이러지 않잖아. 그 히가 뭐였다고? 키가 보세요. 영어 빼고 한글 볼게요. 그는 그의 아들이 피아노 치는 걸 보았다. 이게 주어라고 칩시다. 받아줘 가질 것. 그래, 오케이. 그럼 그는 그의 아들 말 돼요? 뭔 말이야? 그는 그의 아들이 무슨 말이야? 아무 말도 아니지. 그는 피아노. 그가 피아노야? 뭔 이상한 소리 했어. 그는 치는 거. 그가 쳐? 아니야. 그는 뭐 했다고? 보았다. 이게 영어예요. 있어. 봤어요? 그럼 뭘 봤어요? 피아노를 봤어요? 아들을 봤어요? 아들 봤죠. 근데 아들 뭐 했어요? 피아노를 쳐요. play the piano. He saw his son play the piano. 이게 영어예요. 이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습해요. 우리 아까 하기로 한 거. 그걸 익힌 다음에 문법을 넣어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에서 이래. 얘들아, 문장에는 동사가 무조건 하나 난다. 근데 얘는 궁금해 죽겠어. 여기 동사가 2개거든. so하고 play. 그래서 막 용기를 해서 선생님 저기 플레이냐고. 바보야. 원형 부정사. 지각동사는 원형 부정사 온다. 숙제 하나 했지. 분필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해먹어 이것들이. 얘네들 무슨 죄야. 영어 쓴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 왜 지가 잘난 척하고 있어. 그냥 말하면 되지. 간단하다. he가 소한 거야. his son이 플레이 피아노 하는 거. 이렇게 쉬운 말을 해볼게요. 그는 그 아들이 피아노 치고 좋았다. he가 뭐 했다고요? 소했어요. 누굴 소했어요? his son 뭐 했어요? 플레이 했어요. 뭘 플레이 했어요? 피아노. his son played piano. 이걸 왜 외우고 앉았어? 말하지. 이런 영어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를 딱 넘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관사도 배워야 되고 피아노도 배워야 되고 왜 피아노는 악기니까 더가 붙고 플레이는 왜 투가 안 붙었냐면 이게 원형 부장사인데 이게 그 지각동사, 감각동사라고도 하긴 하는데 지각동사인데 이게 과거니까 쏘인데 이거 PP는 아니야. 그냥 과거분사인데 이거 쏘야 쏘. PP는 sin이야. he, so, his son. 이거 소유격. his son. 플레이, 투 안 붙는다 써? 똥 멈춰라. 투 없음. 써라, 밑줄. 투 없음. 시험에 나온다, 이거. 투 없음. 외워왔다, 이거. 투 없음. 플레이 더 피아노. 아우, 잘 가르쳤다. 돈 100만 쓰네. 애는 영어 하나도 모르고. 뭔가 열심히 했어. 막, 쇠가 빠지겠어. 막, 단어도 막 계속 영어 계속 잊어버리지. 막, 10개 외우면 3개 잊어버리고, 20개 잊어버리면 또 10개 잊어버리고, 아는 것 같은데 잊어버리고, 계속 잊어버리지. 우리도 우리만 잊어버리는데. 이게 되겠어, 영어가? 안 되잖아.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 어수. 간단한 거예요. 영어가 정말 간단한 건데 이거를 파니스 배웁니다. M, A, P, T, 매트. 이걸 6개월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 걔만 물리는 거야 막. 이게 뭐야 도대체. 뜻도 모르는 소리 여기서 이러네. 따라하니까 이러고 쓰고, 이러고 얘가 바보 되는 거지, 막. 이러고 쓰고 있는 거지, 막. 아, 선생님, 집중하세요. 프로그램이 좋아서 집중 안 하면 큰일 나. 프로그램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거든. 안 보면 딴짓하면 막 프로그램 막, 알러트가 떠, 막. 삐삐삐삐, 얘 딴짓 한다고. 시간 지나면 원장님한테 막 문자가, 얘가 영어 공부 안 한 것 같아. 막 하면, 얘가 하기 싫으니까 지쳤어. 자, 타도 이거 해야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등까지 있으면 엄마 영어하고 바꾸면 안 돼. 집에 가면 엄마 영어 바꾸면 안 돼. 이게 애가 걔 무리고 있다는데 엄마가 야 거기 유명한데 거기 정상이야. 다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 외국인도 있어 심지어. 불법 취업하는 애들. 걔도 불법 취업하는 애들이에요. 대치동에도 많았어. 이제 다 소탕 냈지만 걔는 미국 대학 후진대 나온 애들이야. 심지어 걔네 문법도 틀리더라. 에세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문법 틀리잖아요. 걔네 입시 영어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야. 수능 주면 걔네 안 풀어. 모르겠대. 모르지. 우리가 수능 그거 풀 수 있나? 못 풀잖아. 근데 걔네들 고등학생 가르쳤으니 왜? 외국인이라고. 부모가 이런 착각을 하네. 그것도 흑인한테 가르치기 싫다고 백인만 가르쳐. 희한한 나라 이게. 인종차별도 희한하게 해. 영어 흑백이 있나? 우리의 현실이 애들을 잡는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차근차근하게 과학적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소수정예로 자기가 공부하는 걸 쳐다보는 선생님과 코치 앞에서 자기 공부를 하고 부족한 것을 서포트 받는 게 진짜 공부지. 앞에서 해! 외워! 얼마 하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걔가 그것만 해야 돼? 함께 일만 하는데 집에 가면 아이스크림도 해야 되고 홈런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피난도 수학도 해야 되고 뭐 엄청 많잖아요. 진짜 학교 많잖아요. 시키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애가 죽는 거예요. 차라리 놀게 하세요. 공부할 애들은 책상에 앉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대학 안 간다고 봐요. 고구려 대학 갔거든요. 우리 아시는 여사님이 딸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임용이지? 교수 배웠는데 야 지방대학이죠. 지방대학에도 애가 박사해서 이렇게 빨리 교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디를 가야 돼?
아이 뭐 과가 좋아서 거기 맡아주면 되고 뭐 학장이 좋고 그 지역에서 알아준대. 아니 아니 이름만 말하고 내가 궁금해 죽겠어. 어디한테 카톡 보더니 어디더라 하고 카톡 보더니 해천대학에 예? 예? 해천대 예? 해천대학에 해천대학. 나도 검색해서 해천대거든. 희한하게 그런 데가 다 바닷가에 있어. 그래서 예, 근데 막 기사 보죠. 보세요 여기가 작년에 뭐 어쨌건 했대고. 훌륭하군요. 근데 나는 우리 아이 그런데 안 그럴 거야.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제가 인격 모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려는 방향이 있다면 애를 보세요. 얘가 공부하는지. 왜 선생님을 봐? 선생님이 아무리 좋아도 얘가 안 하면 그만 아니야? 얘가 못하면 그만이고 정말 되는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우리 딸 보세요. 음대 가잖아요. 얼마나 싸울 줄 몰라요? 못 이기겠더라고. 뜬금없이 중3 때 갑자기 음악 한다는 데 여러분 허락하겠어요?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음악만 하더라고. 그래도 저가 말겠지 했는데 끝까지 하더라고. 결국 지가 클래식으로 가자. 클래식. 피아노 한 번 안 가르쳤는데. 놀랍죠? 트럼펫 합니다. 신기한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바로 메타이즈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걔가 나를 이긴 게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맞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너 진짜 원하니? 죽겠어. 왜? 대학 못 가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알아. 내가 대학 안 간대. 나 음악하고 싶다고. 내가 대학 가고 싶대서 음악하고 싶다고. 안 되네.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해했죠. 보내서 안 되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이렇게 부시 가서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 가서 이게 이런 보호하는 마음을 해준데 이게 그냥 숙명이 돼 가버렸어요. 음악으로. 놀라워.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고집센 애들 잘해. 부모 얘기를 해도 잘해. 제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체를 못 이겼다. 우리 큰놈도 의대도 되고 서울대도 다 됐어요. 안 가더라고. 그거 나중에 다 그 노동자로 살아야 된다고. 뭐 하냐더니 신소재야 아니면 화공 간다고 하는데 화공도 교수님이 약간 사양 살아서 AI가 발달해서 반도체가 엄청 발전한다 해서 그 서울대 반도체 너무 세요 진짜. 의대보다 세요 그때. 그래서 지방은 되지만 연세는 신소재가 들어가고 속 쓰여갖고 서울대가 어딘데 집구석에 서울대 공대 갔지. 아니면 조선대학인데 의대 됐거든요. 의대 가면 좀 안정적인데요. 딱 그냥 연세대 갖고 4년 내내 연애만 하고 삼성 들어갔어요. 근데 나보다 잘 그래. 그 나이 때. 내가 보기엔 걔 또 나올 거야. 또 뭐 딴 짓 할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 우리 계획도 될 리가 없지. 내가 찍어내지도 않았는데 영어 이렇게 온 거고요. 영어 교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있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오면 이 정도 간단한 건데 이게 엄청난 스터디 클럽의 메타인지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간단한 거죠. 자,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 정도 학습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중학생 기준 하루 6시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아이만 인서울 갑니다. 끝난 거예요. 왜죠? 고등학교 때 9시간 해야 되니까. 근데 왜 9시간인가요? 여러분 직장생활 9시간 하잖아요. 9시간을 못 앉아있으면 서있는 일 시킵니다. 서있는 일 못 시키면 돌아다니는 일 시켜요. 돌아다니는 일 못하면요 가끔 서있는 일 시켜요. 가끔 서있는 일 못 시키면요 타임제로 배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세상 구조가 그래요. 0.1%가 시간을 이끌어가고요. 99.5%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려면 그 아이 스스로 점수 만들게 하세요. 70점이어도 그 점수 주세요. 그게 나중에 재벌도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미국의 IT 산업 다 대학 중퇴자들입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대학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걸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개발한 걸 갖고 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 애들은 왜 대학 가고 대학원 가죠? 학교 없으니까 대학 가고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유학 가고 그러다가 40에 결혼하고 적당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은 중퇴하고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 그게 정말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일이든 내가 아는 어떤 분도 성균관대학 졸업해서 삼성 들어갔다가 커피 한다고 해서 아빠랑 막 진짜 막 의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성 지금 연봉이 평균 연봉이 1억 3천이에요. 그럼 괜찮잖아요. 솔직히 1억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커피에 전문점 한다고 커피 한다고 해서 막 나를 밟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싸워서 그래서 국선받다 저 아빠도 대단하다. 삼성이 뭐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삼성 뭐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 회사 이름이 커피 인류예요. 혹시 지나다 커피 인류 보면 제 얘기가 없어요. 그 청년이 내가 같이 나가는 청년입니다. 커피 인류. 신기해요. 그래서 가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돼? 비밀인데요. 가르쳐도 못하실 거예요. 맞아. 가르쳐도 못해. 레시피 자주도 못한대. 이게 아는 것과 배운 건 다른데. 진짜 아는 사람이 레시피 썼지.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쓸 수가 없어, 레시피. 나는 아니까. 쓴다고 해도 다 써지지가 않아요. 이게 아세요? 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요 맛이 나.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면 세상에 맛없는 게 짝퉁입니다. 그렇죠? 제일 맛없는 게 짝퉁이잖아. 차라리 그냥 뺐다방 커피 먹고 말지. 이게 진짜 공부하는 짓이에요. 자,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은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가면 누구든지 해야 되잖아. 미안하니까 앉아있지. 앉아있는데 힘 다 빼. 앉아있냐고 버텨 그냥. 공부에 힘을 쓸 수가 없어. 앉아있는 게 일단 힘들어. 근데 야자 시간까지는 진짜 앉아야 되잖아. 쪽팔리잖아 고등학생이. 집에 가도 엄마 눈치 보이잖아. 뭐 하는 것처럼 해야 돼. 공부는 안 돼. 공부 습관이 잘 잡히는 아이들이요. 중학교 기준입니다. 6시간 되는 애들은 공부하는 데 힘쓰죠. 얘네들 힘들어요. 근데 그 힘이 공부하는 데 가요. 아시겠어요? 다른 애들은 앉아있는 데 가요. 그냥 딱 보면 다 공부합니다. 와, 만학 열기가 어마어마한데? 야, 공부 열기가 어마어마한데? 오, 우리가 정신 차렸어. 여보, 정신 차렸어. 제발, 공부해. 아빠 오늘. 아시면 이제 정신 차릴 거. 다 아니에요. 앉아있는 힘 다 빼고 있어요. 속상해 죽어요, 걔도. 걔도 엄마 말 듣고 초등학교 가정에 있고 중학교 가서 다 했어. 근데 왜 안 돼, 그게? 내가 해본 적이 없어, 내가. 고등학교는 학원을 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해줘요, 학원에서? 영어 공통과목과, 영어나 국어, 영어나 수학 공통과목까지 학원에 할 수 있겠지. 그죠? 나머지 안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해보고. 한두 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니는 거야, 답답하니까. 잘하는 애들은 필요해서 가는 거고, 잘하는 애들은 지껏 빼먹으려고 가는 거고, 안 되는 애들은 뭐, 하기도 답답하니까 의시하는 거야, 그냥. 안 되는 줄 알면서 의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3이 딱 끝나면, 재수 기본이지. 그 재수 애들은 흠도 아니야. 의지가 있으면 삼수, 선택 사수, 남자는 그 전에 군대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 전에 공부 습관 잡아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저희 대치동 노하우예요. 여러분 누가 수업을 해요? 저희 대치동에서. 안 되는데 여러분이 10명 앉혀놓고 한번 해보세요. 동네 꼬맹이들 10명 똥똥한 애들 먹고 10명 놓고 수업해보세요. 정신 하나 없습니다. 또 앉아있는 애들도 힘들어 죽어요. 앉아서 듣는 게 쉽습니까 그게?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될 일이에요 그게? 나도 남자지만 민방위 훈련이 제일 힘들었어요 세상에.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애들 매일 해요 그거 매일. 버스가 싫고 가. 그러니까 애들 내리자마자 뭐 이렇게 늑다 없이 편의점 가겠어요. 힘들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거 이기려고 먹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식욕을 땡기는 거예요. 아시죠? 배부른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편의점은 노나 완전히. 2시, 4시, 6시 학원 차 오기 전에 편의점 가지고 못 들어가. 이러고 들어가도 이러고 들어가. 야, 잠깐만 콜라 한 잔만 섞게. 미안해 얘들아. 야, 원장님 한잔 비켜. 괜찮아. 나도 주셨어. 여기 나중에 할게요 원장님. 원장님 알았어. 원장님 이렇게 원패스 왔는데 야 그냥 갈래. 이러고 나온다니까. 그 시간이면 안 들어갔다 마지못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남자들 엄청 먹어요. 왜 그러세요? 못 먹으란가? 계속 내가 학대를 당한다. 또 학원버스 꽉 편의점 앞에서 몇 타임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여러분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잖아요. 여기서 차 타고 40분이면 강남 가거든요. 하나를 껴놔보세요. 중학교 이상의 스마트폰 쓰나요? 공신폰 쓰자 공신폰. 이래요. 너 이제 뭘 포기했니? 근데 이래요. 제가 이 말만 할게요. 스마트폰을 애들이 살 수 있나요? 담배를 애들이 살 수 있나요? 술을 애들이 살 수 있나요?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담배는 대신 사주나요? 술 대신 사주세요? 근데 스마트폰 대신 사주시죠.
맞죠? 법이에요, 법 이거. 실리콘밸리 가봤어요. 거기요. 그 공장이 학교 있어요. 그 엘리멘터리 스쿨 있어요. 공장인데 IT 공장인데 학교가 옆에 있거든요. 그 간부들 학교예요. 그 비싼 데입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TV도 없어. 벽에는 다 책장. 여기에 블랙보드, 초. 그리고 이런 사전. 걔네들이 간부 자식들이에요. 에이스라 그래서 중3 정도인데 에이스까지는 무조건 스마트 기기로부터 멀리 하는데 실리콘밸리 직접 가세요. 그런 여행을 갔다 오세요. 물론 저는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본 거지만 그런 거 한번 보고 오세요. 이 자식도 우리한테 스마트폰 팔아먹고 지 자식들 스마트폰 안 줘.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언틀 웹 에이스라는 사이트가 지금 있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그 우리 공부할 때 한참 이렇게 집중해서 본 사이트인데 거기 뭐라 그러면 와이낫이야 와이낫. 왜 스마트폰을 아이들한테 8학년까지 주지 말자예요? 8학년까지 기다리자. 왜냐면 9학년부터는 입시 준비 때문에 어차피 별로 쓰지도 못하니까 8학년까지만 안 주면 어떻게 된다. 근데 그 실리콘밸리 CEO가 우리 차장님과 거의 CEO가 많아요. 회사 안에 CEO가 그러니까 CEO들한테 왜 이렇게 스마트폰 그렇게 하니까 현대 문명이 이기고 뭐 애들이 잘 쓰면 좋은 거 아닙니까? 했더니 딱 그렇게 우리 애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애들은 책으로 배우겠습니다. 상상력을 더 키우고 더 궁금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궁금하면 빨리 유튜브 보면 됩니다. 빨리 구글링을 하면 됩니다. 구글링이란 말이 있어요. 구글 한다고 구글링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린 바보대로 아닌 소야. 그래서 여기 있는 순간만큼은 이 공간만큼은 스마트폰을 올 수 없이 시키죠. 그러니까 애들이 좀 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쉬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여기 하루에 여기서 4시간 정도 되니까 굉장히 기지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만 쉬는 것도 그에게 굉장히 성장의 시간이 돼요. 그 시간에 책 보고 그 시간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죠. 이거. 그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별로. 죄송하지만 여러분 급습을 해보세요. 학원에. 이럽니다. 얘들아 20분만 집중해주면 30분 스마트폰 보게 해줄게. 이럽니다. 진도 빼고 스마트폰. 진도 빼고 스마트폰. 제 말이 거짓말이면 그 명예훼손은 고소하세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더 많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도 갔다 이거 이제는. 어떤 수업이 안 되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네. 저희 홈페이지 하나에 한번 가셔서 이게 어떻게 이 연구소에서 어떻게 연구해서 쭉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 매일 공부하고 써서 연필로 계속 쓰게 해요. 이게 공부 잘하는 데 노트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모든 대로 다 써요. 자세한 내용. 그래서 선생님한테 늘 시작부터 확인을 다 받죠. 이게 홈페이지에 관리가 되는데 인트라넷에 관리되는데 아이들은 이것을 다이어리로 직접 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말씀. 원장님의 강의를 들으셨는데 실제로 그럼 학원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은 지금 이제 2학년 학생들이고요. 방학 때는 이제 중학생들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2학년 학생들 한 걸 위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이렇게 한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학습 노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학습 노트를 쓰기 전에 학습 노트 따라 쓰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학원에서 지금까지 학습 노트를 잘 쓴 내용들을 모아서 학년별로 그것을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학습 노트 내용, 좋은 아이들의 내용, 좋은 내용, 그리고 이쪽은 이제 쓰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그것을 따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이나 짧게는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따라 쓰게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한 달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노트 따라쓰기를 하면요, 이제 방학 때 이거 이제 학습노트 따라쓰기를 한 거고요. 이제 개학이 되면 이제 학습노트를 쓰는데요. 처음에는 이 수준으로 씁니다. 써봐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연습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써요. 이 정도로. 생각나는 정도만 쓰라고 해요. 저희는 막 처음부터 이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막 규격을 딱 정해서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자연스럽게 꺼내도록 유도를 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훈련하면서 이제 얘가 쓰는 걸 보면서 거기 이제 네가 이 부분도 이렇게 써봐. 이 부분도 이렇게 해보면 어떠니? 이러면서 자꾸 더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채웠죠. 네, 한 페이지를 채웠어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쓸까요? 그 다음에 2페이지를 씁니다. 엑셀런트 받았습니다. 네, 두 페이지를 써요. 그리고
3페이지도 써요. 베리 엑셀런트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3페이지도 쓰고요. 어떤 데는 아이들이 신나서 그날 수업이 마음에 들었잖아요. 4페이지도 쓰거든요. 이제 그러면 뭐 딱 이 아이의 한 유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다른 아이들 이 아이는 처음에 4줄 썼습니다. 4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예, 한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한 장 정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 써보면 어때? 이 부분도 이렇게 써보자. 더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2장 쓰죠. 그리고 3장 쓰는데 이 친구 제가 베리베리 엑셀런트를 준 게 뭐냐면 수업 내용을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 이 친구 오늘 여기까지 한 장 거의 다 썼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 노트를 매일 와서 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스텝 바이 스텝. 아이가 이제 요만큼 써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계속 읽어가면서 어느 부분을 더 쓰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더 글이 좋아지고 내용이 좋아지고 길어지도록 그래서 생각을 더 많이 꺼내도록 유도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예, 이렇게 쓰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국어 독서 한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어가 그냥 국어 교과서만이 국어가 절대 아닙니다. 국어와 독서와 한자 이 3가지가 들어가야지 국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국어 독서 한자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어 교과서 읽기 영상인데 방학 때는 아이들이 소리내서 교과서를 읽게 합니다. 그리고 쓰게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서를 소리가 안 나오네. 얼큰 소리로 읽어? 나오는구나. 네네. 그래서 소리내서 읽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 작다. 개미 들어가는 소리다. 그러면은 더 크게 읽게 합니다. 더 크게 읽게 해서 이 친구는 뭐 읽으면 뭐 드라마틱하게 읽어요. 네, 이제 이렇게 읽으라고 하고요. 읽고 그리고 예, 이제 이렇게 풀게 합니다. 문제를 읽고 풀게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진은 없지만 쓰게도 하고요. 필요하면 받아쓰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국어 교과서를 방학 동안에 2번, 1번 반. 왜냐면 국어는 가나가 길잖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1번 반 정도, 2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저희는 만점왕을 풀어요. 만점왕을 풀고 만점왕을 이제 한 권을 다 풀잖아요. 한 권을 이제 앞에서부터 쫙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와서 틀린 것만 또 쫙 풀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든 다음에 다시금 개념 정리를 하는데 저희는 거꾸로 수업이라고 해서 아까 국어에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꾸로 수업이라고 해서 아이가 공부한 내용을 선생님에게 와서 그 내용을 자기 입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가서 읽어야 돼요. 그 부분 다시 가서 읽고 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가서 읽고 선생님에게 와서 다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만점왕을 한 권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게 뭐냐면 만점왕에 있는 단원 정리 학습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노트에다 쓰고요. 이거를 다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선생님에게 와서 다시 거꾸로 학습을 해요. 플립러닝을 하는 거죠. 플립러닝이라고 하는데 다시 플립러닝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친구는 지금 이거 하고 만점왕 다 풀고 지금 학습 정리하고 있거든요. 학습 정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씁니다. 다 쓰고 이제 선생님에게 와서 설명해 주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또 그 다음 단계 문제집이 있어요. 한 끝을 풀게 하고요. 한 끝을 푼 후에는 이제는 논술형 문제집을 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학기 국어를 이렇게 교과서 위주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리딩, 독서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공부가 되는 탈무드 이야기가 여기가 이제 몇십 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고 그 요약한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하게 해요. 그럼 저도 이 아이가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겠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 아이에게 오늘 뭘 공부할지를 제가 다 미리 봅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읽어보고요. 이 아이하고 무엇을 토론할지, 무슨 문제를 내면 좋을지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을 제가 생각을 미리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제 큰 소리로 2번 소리내서 읽어오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큰 소리로 2번 이제 읽죠.
읽고 나서 와서 선생님에게 이제 요약을 하고 저는 이제 문제도 내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냅니다.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건성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몰라요. 줄거리를 얘기 못해요. 그러면 다시 가서 읽으라고 해요. 또 읽어와. 이렇게. 어떤 때 4번, 5번도 읽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독서 슬로우 리딩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독서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독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가 슬로우 리딩을 하게 해요. 그 슬로우 리딩의 제일 좋은 방법은 소리내서 읽게 하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건 한자예요. 한자까지가 국어인데요. 한자를 저렇게 쓰게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쓰고 와서 이제 접을 소. 이제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저 칠판이 있잖아요. 저 칠판 앞에 와서 이제 직접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념자 쓰고 맞아. 그다음에 풀을 청. 자기가 스스로 고치죠. 예, 위에 올라왔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칩니다, 지금. 그거 지우개 있잖아. 지우개로 해봐, 지우개로. 풀을 청. 석상자 먼저 써봐, 위에. 힌트를 딱 주면 생각을 하죠. 예, 이 친구는 지금 7급을 하고 있어요. 한자를 8급을 다 끝내고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7급으로 간 거예요. 7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걸 뭐냐면 8급에서 다 배운 한자, 그 다음에 7급에서 그 앞에 부분 저 친구가 알만한 한자로 단어를 조합하게 해요. 오늘 얘가 혼자 배운 단어는 적을소 하나예요. 그런데 청소년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8급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청소년을 쓸 줄 아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예쁘게 다시 한번 단어답게 써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쁘게 쓰죠. 네, 2학년짜리예요, 얘가. 4, 5, 6학년이 아니에요. 2학년이에요, 2학년. 이제 막 2학년 올라간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잘했어. 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국어예요. 여기까지 국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죠. 수학도 이제 저희 이제 이렇게 합니다. 수학 교과서로 방학 동안에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요. 교과서를 그냥 그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샅샅이 다 하게 합니다. 수학 익힘까지 다 하게 해요. 그리고 수학도 문제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여러 번 소리내서 읽게 합니다. 여러 번 소리내서 읽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리내서 읽게 해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방학 동안 이렇게 끝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영상이네요. 예, 우리 민규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수학 문제집이 한 학기에 5권 있어요. 이제 1, 2권은 꺼내기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3권은 정교화, 3, 4권은. 그 다음에는 3단계 뭐죠? 정교화, 아니 인출, 정교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넓히기? 네, 넓히기 과정이에요. 넓히기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넓히기 과정은 뭐냐면요. 1, 2권은 거의 개념 과정이고요. 3, 4권은 이제 인출 과정, 아니 정교화 과정에서 조금 더 단계가 높은 과정이고, 그러니까는 1, 2권은 딱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개념 위주의 문제들. 그 다음에 3, 4권은 문제를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 4권은 한 페이지에 문제 하나. 한 페이지에 문제 하나 있어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단계별로 써낼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합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수학학원 교사인데요. 이 논술 문제만 하는 학원에서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강의하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선생님이 안 가르쳐요. 2시간 동안 선생님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감독하고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2시간 동안 한 페이지 되는 문제를 한 문제당 한 페이지에 그거를 풀어요. 몇 문제를 풀어요. 그럼 풀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만 해줘요. 교사들은. 그게 2시간 수업이에요. 그게 2시간 수업. 그리고 나서 그런 문제를 숙제를 막 왕창 내주죠.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계속 풀어오죠. 그러면 거의 수업하는 시간은 뭐 2, 30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계속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술 문제를. 그런 아이들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테스트를 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아이들만. 근데 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메카니즘과 거의 시스템 비슷해요. 문제만 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수학하고 그다음에 연산은 매일매일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단원별로 매일 연산을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집 푸는 영상. 네, 준영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게 합니다. 문제는 항상 꼼꼼하게 정확하게 읽어. 제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문제 정확하게 읽어라.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데 보통 1시간 정도 문제를 풉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인데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메타인지 영어인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20번이 앵글이잖아요. 앵글인데 여기 이제 20번이 이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을 여기다 제가 이제 단어를 이렇게 써서 이 문장을 단어별로 연습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 요거를 제가 문장으로 써서 그것을 외워서 이제 플리너닝을 하게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어순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뭐 리얼리하게 뭐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어순으로. 네. 영상을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다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일 이제 영어 동화 읽기를 하는데요. 저거 이제 매일 한 편씩 읽는데 이거를 지금 이 친구는 1편에서 6편까지를 매일 읽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가 오늘 7편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왜냐하면 1편부터 이렇게 쌓여서 그걸 복습으로 하니까 이제 매일 읽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 100편을 다 읽으면 매일 100편을 읽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편에서 10편까지가 네가 반복적으로 읽는 거고 11편째는 1편 안 읽고 2편부터 11편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루에 10편 정도를 매일 복습해서 읽고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첨가해 가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영어 학원 안 다녔어요. 여기서 공부했고 엄마한테 좀 공부했고 그랬는데 이게 소리가 좀 작아서 그런데 이 아이가 직접 읽는데 발음 좋아요. 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소리 내서 이것도 이렇게 매일 6편, 10편 정도를 매일 소리 내어서 저렇게 읽게 합니다. 이 친구는 메타인지가 조금 이제 많이 좋아져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밑에 이렇게 쳐다보고 무슨 뜻인지 찾아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동화를 딱 읽게 해도 자기가 잘 읽는 단어들은 읽어내고 모르는 단어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네, 나침반인데요. 아까 이제 나침반 원장님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는 나침반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매일 씁니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인을 해주고요. 이거는 사인이 안 돼 있잖아요. 얘가 오늘 이거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못하고 간 건 제가 사인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학교 숙제 오늘 좀 해서 아마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된 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요. 또 숙제 더 공부한 거는 때는 밑에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얘가 한자 단어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잊어버릴까봐 밑에다 이렇게 좀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단어를 써봐. 이 단어들 이 아이가 다 배운 거거든요. 다 배운 단어로 사실은 오늘 이거하고 장자하고 자자하고 장자 한 2개 배웠는데 단어는 이렇게 많이 쓴 거죠.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배운 단어가 계속 활용되도록 한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이 친구들도 이렇게 네,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통 전 과목을 다 하면 3시간, 조금 느는 아이들은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길을 쓰고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3시간 시키고 노는 시간이 없었다. 난리 나요, 난리 나요. 10분이라도 놀고 가야 돼요. 예, 난리 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 이제 저런 게임도 있고요. 이제 블록게임도 있고. 네, 너무너무 신나하죠. 네,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신나하죠. 너무 행복해하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이 정도로 행복한가요? 정말 행복하게 놀죠. 네, 이렇게 하고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신난데이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신난데이. 그날은 학습 노트만 쓰고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아이들 이제 요 가까운 우리 홈에서 공부원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또 활동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머니들이 식비 조금 이제 찬조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딱 이제 상담을 오잖아요. 그러면 다중지능 테스트를 합니다. 다중지능 테스트는 무슨 시험 결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잘 맞고 못 맞고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느 쪽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학년 아이는 아직 문장 이해력이 조금 떨어져서 3학년부터 이제 다중지능 테스트를 하는데요. 매년 합니다, 저희가. 매년 해서요.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이쪽 성향이 있었는데 이에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다중지능을 조금씩 변하고 발달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걸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요, 사실 아이의 진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다중지능 테스트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느 쪽으로 잘하고 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포트폴리오로 싹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부모도 알고 선생님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다중지능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면은 모니터링 테스트를 합니다. 처음에 딱 오면 2학년, 1, 2학년은 수학만 하고요. 수학만 간단한 수학만 하고요. 3학년부터는 국어, 수학은 이제 2달에 한 번씩. 처음에 딱 오면 모니터링 테스트 딱 보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요. 이 친구 사실은 많이 틀렸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근데 2달 후에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요. 틀렸죠. 근데 2달 후에 시험 봤는데 다 맞죠. 똑같이 1학년 범위였어요. 1학년 범위. 근데 그만큼 교과서를 읽어내고 아이들이 1, 2학년이 사실은 개념이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뭐냐면은 문해력이거든요. 1, 2학년. 1, 3학년까지는 문해력이에요. 문해력이 안 돼서 사실 못 풀어낸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해력이 향상되면서 문제 푸는 실력도 올라가는 거죠.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